나토 정상회담이 한참이던 지난 6월 25일 시급한 국내 현안을 챙긴다며 안보실장을 대신 보내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향한 곳은 현충원도 아닌 광주였습니다. 실용 외교를 내세우던 이재명 대통령, 가야 할 곳에는 안 가면서 나서야 할 땐 침묵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을 향한 새 정부의 평화 제스처가 이미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하지요. 북한 인권 보고서도 비공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북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적대적 이국가론을 공식화하면서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만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무력시킬 수 있는 현금과 핵무기를 고도화시킬 수 있는 군사기술을 북한에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핵 보유국을 마주하고 있고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저 맹목적인 평화 제스처로 한반도의 높아지는 긴장을 해결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식 실용 외교를 찬찬히 읽어보면 중국과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결말이 과연 중국과의 대등한 외교 관계일까요? 서해상에 중국이 불법 구조물을 계속 설치해도 상황을 그저 파악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사실상 침묵해 왔습니다. 벌써부터 중국은 이런 이재명 정부에게 80주년 전승절에 초대했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우리 편인지 아닌지 어느 편인지 분명히 하라는 사실상의 입장 강요입니다. 이렇게 우리 정부가 북한과 중국을 바라보며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대한민국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도 차갑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G7과 나토에서 성사되기를 기대했던 한미 정상 간의 만남은 기약 없이 무산되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차갑게 급변한 동맹국의 태도가 하루 이틀 새 회복되긴 참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 외교의 방향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도 현실화돼 버렸습니다. 다음은 북한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긴장감이 정말로 날이 갈수록 급속하게 높아지는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만이 섬나라처럼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변해야 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 본인입니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대한민국입니다. 위장된 평화, 설익은 실용 외교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원하는 진정한 실용 외교는 단단한 원칙 위에서만 작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한미군 분담금도 단순히 올리지 말라며 거절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위산업 현대화를 위한 지렛대도 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군비를 확대하는 북한에 맞서서 동북아시아의 균형추가 되겠다고 약속하며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 전국민 15만 원씩 주기 위해서 국방비 예산 905억을 깎은 이재명 정부에게 정말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누구에게 잘 보일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다시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이재명 정부는 이 질문에 지금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옳은 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